왜 어떤 분은 매일 계란을 먹어도 괜찮은데 왜 어떤 분은 계란 하나로 신장 수치가 흔들릴까요? 왜 신장을 지키려고 단백질을 줄였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질까요? 저는 30년간 노후 영양과 신장 변화를 연구해온 김도현입니다. 이 질문들 상담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대부분 놓치고 계세요.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신장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계란 때문에 신장이 나빠졌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란을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대부분 인터넷부터 뒤지시죠. 그러면 단백질이 신장의 적이라는 글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겁이 나서 계란부터 끊으시는 거예요. 고기도 끊고 생선도 줄이고 두부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처음엔 마음이 편하세요. 신장을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단백질을 급격하게 줄이면 신장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육이 먼저 무너져요. 다리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기에 자주 걸리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신장을 보호하려다가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계란은 신장의 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내용 여러분께 꼭 필요합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상담했던 72세 이정호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불안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검색하면 할수록 단백질이 신장의 적이라는 글들만 보이더래요. 이정호님은 그날부터 아침에 먹던 계란을 끊으셨습니다. 점심 고기 반찬도 모두 채소로 바꾸셨죠. 저녁에는 밥과 나물만 드셨어요. 처음엔 정말 마음이 편했다고 하셨어요. 신장을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수치가 떨어진 게 무서워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대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리가 힘없이 가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매일 산책을 다니시던 분인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래요. 그리고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너무 느렸어요. 기침이 한 달씩 가기도 했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정호님은 결국 근육이 급격히 줄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단백질 섭취를 너무 줄이니까 몸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장을 보호하려다 몸 전체가 무너진 상황이었죠. 저는 이정호님께 말씀드렸어요. 신장을 지키는 건 단백질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는 거라고요. 계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천천히 식단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을 다시 드시되 양과 시간을 조절했어요. 그리고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까 다리에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산책도 예전처럼 나갈 수 있게 됐고요. 감기도 덜 걸리셨어요. 신장 수치는 오히려 더 안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지니까 신장도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계란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단백질에 대한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신장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단백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신장은 단백질 노폐물을 처리하긴 하지만 단백질 자체가 독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정량의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국내 노인 영양 연구를 보면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소실 위험이 신장 악화보다 훨씬 더 컸어요.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단백질을 너무 줄이면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성호 님도 단백질을 줄인 뒤 걷는 힘이 급격히 약해졌어요. 평소 시장도 혼자 다니시던 분인데 장바구니 들기가 힘들어지셨죠. 그래서 무조건 줄이지 말고 하루 총량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중과 신장 상태에 맞게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백질 제로 식단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 몸이 스스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신장에 더 부담을 주거든요. 여러분도 단백질을 겁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을 지키는 것도 신장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걸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오해가 계란은 신장에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계란만 보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이에요. 흡수 효율이 정말 높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다른 단백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계란 섭취는 혈중 알부민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알부민이 떨어지면 부종도 생기고 면역력도 약해지는데 계란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70세 김영자님은 계란을 완전히 끊었다가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체력이 회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셨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신장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면 돼요. 하루에 1개 또는 격일로 1개. 이렇게 조절하면서 몸 상태를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지 계란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루에 3개, 4개씩 먹으면 당연히 부담이 되죠. 하지만 적정량을 지키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이유 없이 끊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계란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른자에 대한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노른자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양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노른자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른자에는 인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중 인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게 쌓이면 혈관과 뼈에 부담을 줍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뼈는 약해지죠. 국내외 연구를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74세 오정수님은 매일 통계란을 드시다가 노른자 섭취를 줄였어요. 흰자 위주로 드시거나 격일로 통째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죠. 그랬더니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신발이 꽉 끼던 게 많이 나아지셨어요. 흰자 위주로 드시거나 격일로 통째 섭취하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혈중 인 수치가 높다면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노른자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가공식품보다 계란이 더 위험하다는 착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소시지나 햄을 드시면서 계란은 조심스러워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의 흡수율이 훨씬 높거든요.
가공식품에는 무기인이라는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식품 첨가물로 들어가는 인산염 같은 거죠. 이 무기인은 흡수율이 90%가 넘어요. 반면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흡수율이 40에서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인이라도 가공식품에서 나오는 인이 신장 부담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무기인은 신장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혈중인 수치도 빠르게 올리고 혈관 석회화도 촉진시키죠. 66세 윤정민님은 아침에 소시지를 자주 드시다가 이걸 줄이고 계란을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대요. 부종도 줄고 소화도 잘 되시더래요. 가공육 대신 자연식 단백질을 고르세요. 계란, 두부, 생선 같은 자연식품이 훨씬 안전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시지나 햄과 계란을 함께 먹는 조합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침에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5번째는 계란은 혼자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계란을 먹을 때 다른 단백질은 안 드세요. 한 끼에 한 가지 단백질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 혈류를 부드럽게 해줘요.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섬유질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을 보호해 주죠. 연구를 보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먹으면 신장 부담이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71세 김춘자님은 계란만 드시다가 두부를 함께 먹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계란 반숙 하나에 두부 조림을 곁들이는 시기였죠. 그랬더니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다리도 덜 붓고 얼굴도 한결 가벼워 보이셨어요. 계란 한 개에 두부나 콩 요리를 곁들여 보세요. 비율은 대략 반반 정도면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건 한쪽만 치우친 식사는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동물성만, 식물성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깨지거든요. 계란을 혼자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조리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계란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리법은 흡수율과 부담을 좌우합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연구 결과를 보면 반숙 상태가 소화와 흡수에 가장 유리하다고 나와 있어요. 흰자는 충분히 익어서 소화가 잘 되고 노른자는 부드러워서 영양소 파괴가 적죠. 완전히 익힌 완숙은 소화하기 어렵고 날계란은 흡수율이 떨어져요. 69세 최상근님은 원래 완숙을 드시다가 반숙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셨는데 먹다 보니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시더래요. 아침에 먹고 나서 더부룩한 느낌도 없어지셨고요. 흰자는 익히고 노른자는 부드럽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반숙란이나 술안 형태로 드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날계란과 과도한 튀김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날계란은 세균 위험도 있고 튀김은 기름 때문에 부담이 되거든요. 계란 어떻게 조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반숙으로 바꿔보세요. 이제 계란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해를 풀어봤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과 신장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양을 먹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하루에 계란 2개가 괜찮은데 어떤 분은 반 개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남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체중 60kg 기준으로 가벼운 저하 단계라면 하루 48에서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건 대략적인 기준이고 정확한 건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하셔야 해요. 신장 수치가 많이 떨어진 분은 더 줄여야 할 수도 있고 괜찮은 분은 조금 더 드셔도 돼요. 내 몸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체중과 신장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건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식사에서 먹는 단백질과 합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침에 계란 하나 먹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점심에 고기 먹고 저녁에 생선 먹으면 다 합쳐지거든요. 하루 총량을 계산해야 해요. 아침 계란 6g, 점심 고기 20g, 저녁 생선 15g,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하루 한 개 또는 반 개로 조절하시면 돼요. 다른 끼니에서 단백질을 많이 드셨다면 계란은 반 개만 드시고 단백질이 부족했다면 한 개 드시는 거죠. 하루 몇 개를 드시나요? 한번 세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식사 순서예요. 채소 먼저 먹기는 신장에도 도움이 돼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서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그러면 단백질을 과하게 먹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칼륨이 많은 채소는 데쳐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금치, 부추, 쑥갓 같은 잎채소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데치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니까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채소 먼저, 그 다음 계란 순서를 지키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몸의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아침에 계란 드시기 전에 작은 샐러드나 나물 한 접시 먼저 드시는 거예요. 식사 순서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공식품과 계란은 정말 최악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소시지나 햄 먹고 계란까지 먹으면 인 섭취량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무기인과 계란의 인이 합쳐지니까요. 무기인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계란은 자연식과 함께 드세요. 두부, 채소, 버섯 이런 자연식품들이랑 같이 드시면 훨씬 안전해요. 아침 반찬 준비하실 때 소시지나 햄 대신 두부조림이나 버섯 볶음을 준비해 보세요. 아침 반찬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소시지나 햄이 떠오르셨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의 신호는 가장 정확한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뭔가 잘못되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부종, 거품료, 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부종이 생기면 계란 양을 줄여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다리가 붓는다면 단백질 양을 조절해야 할 신호예요. 거품료가 나온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상하면 잠시 중단하고 확인하세요. 며칠 계란을 끊어보고 증상이 나아지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나아지면 양이 과했던 거고 그대로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최근 몸이 보내는 신호는 없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작은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계란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셔야 해요. 단백질을 분해하면 노폐물이 나오는데 이걸 배출하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씻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마시셔야 해요. 물론 부종이 심하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수분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전문가 지시를 따르셔야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도움이 돼요. 아침에 계란 드신 후 물 한 잔, 점심 후에도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여보세요.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맹물이 가장 좋아요.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일곱 번째로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계란 먹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단백질을 먹는 이유가 근육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안 가고 다 노폐물로 배출돼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단백질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간단한 맨몸 운동도 좋아요.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하시면 더 좋고요.
운동하지 않고 단백질만 늘리면 신장만 힘들어져요. 근육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노폐물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 드시면 꼭 움직이세요. 아침에 계란 먹고 나서 가벼운 산책 한 바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8번째, 정기적인 검사를 빼놓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잘 먹어도 내 몸 상태를 모르면 소용없어요. 신장 수치, 인 수치, 칼륨 수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수치가 좋아지면 계란 양을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나빠지면 줄여야 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내 몸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남들은 괜찮다고 해서 나도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검사 결과를 꼭 기록해 두세요. 수첩에 적어 두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면 나중에 비교하기 좋아요.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계란은 신장의 적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약도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되지만 제대로 먹으면 근육을 지키고 면역을 살리고 노후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요. 우리가 오늘 짚어본 가장 큰 오해는 뭐였죠? 단백질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신장 수치가 떨어지면 계란부터 끊으시는데 그게 오히려 근육을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켜요. 신장을 지키려다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정량의 계란을 채소와 함께 먹고 식사 순서를 지키고 가공식품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신장 수치도 안정되고 근육도 유지돼요. 이정호 님처럼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건 계란을 끊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먹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먹는 겁니다. 왜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이걸 모르고 먹으면 계란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내일 아침 계란을 드신다면 두부나 콩 요리 하나를 꼭 함께 드세요. 그냥 계란만 먹지 마시고 채소 반찬이랑 두부 조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곁들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계란을 반숙으로 드세요. 완숙보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파괴도 적어요. 흰자는 익히고 노른자는 부드럽게, 이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또 하나,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계란 먼저 먹지 마시고 채소 반찬부터 드세요.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을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부종이 생기거나 거품료가 나오거나 피로가 심하면 잠시 계란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잊지 마세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신장 수치, 인 수치, 칼륨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수치를 보면서 계란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좋아지면 조금 늘리고 나빠지면 줄이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수치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의외의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하시는 습관인데 실제로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계란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몇 개 드시는지, 무엇과 함께 드시는지,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습관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